겨우 이것 때문에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탑 레벨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레벨이고, 이 엘리트 레벨에서는 이 한순간의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패스를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패스를 행하냐, 혹은 컨트롤을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행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순간의 판단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지금 약간 아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아스날이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하고 있다가 막판에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무승부를 한 차례 거뒀는데,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에서는 웨스트햄 원정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시간 자체, 그러니까 동점골을 내준 시간 자체는 훨씬 더 빨랐지만 어쨌든 간 2대 0으로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 2대 2로 동점을 내주면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승점 1점만을 거둔 채 리그 순위표에서 1위 자리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현재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 이로 인해서 아스날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시즌도 결국에는 이러다가 리그 우승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기를 본 이후에 상당히 조금 아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무승부를 거두는 것이 어느 정도 합당했다, 무승부를 거둘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하지 못했다, 혹은 그 찰나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디테일에서 한 끗이 모자라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내줬기 때문에, 혹은 상대의 강점이 발현되게끔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가 득점을 하게끔 내줬다는 관점에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에 졌기 때문에, 혹은 경기에서 비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리고 맹목적으로 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이를 토대로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할 수 있다면 팬의 입장에서 하는 것을 추구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도 아스날이 이번 웨스트햄전에서 잘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 혹은 개선이 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경기 운영 방식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반전까지 해서 실점이 일어나기 전까지 공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는 관점에서는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확실히 상대를 압도하고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발현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번 시즌 백포를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우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웨스트햄의 경우도 이번 경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4-5-1 형태로 수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4-1-4-1 형태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웨스트햄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3명, 그러니까 빠케타, 라이스, 수책, 이 3명을 거의 플랫하게 일자로 배치하면서 4-5-1 형태에 가깝게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백라인의 경우에는 크레스웰, 케어, 주마, 수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이런 식으로 백포를, 그러니까 4-4-2가 됐든 4-5-1이 됐든 뭐 4-1-4-1이 됐든 백포를 활용하는 팀들을 상대로는 계속해서 수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백포를 상대로 2명의 인사이드 하프, 웨데고르와 자카, 그리고 스리톱이라고 할 수 있죠. 전방 사카, 제수스, 그리고 마르티넬리, 이 3명이 포함된 5명이 결국에는 상대 백포를 상대로 5대4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시즌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강점의 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스날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경기를 펼쳐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후방에서부터 이 5명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공을 전개하는 것에 굉장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대가 원톱, 안토니오가 원톱을 구성했던 웨스트햄은 지속적으로 아스날의 백라인, 센터백 2명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티의 경우에는 안토니오의 등 뒤에 지속적으로 위치해 있었는데, 등 뒤에 위치해 있다고 보았을 때 주로 자신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혹은 안토니오 웨스트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왼쪽으로 대각선 등 뒤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이러한 파티를 마크했던 웨스트햄의 수비는 빠깼다였는데요. 빠깼다가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해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반면 오른쪽 풀백인 벤 화이트는 벤라마가 마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번 경기에서는 진첸코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진첸코 대신에 경기에 나섰던 티어니는 진첸코가 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풀백이지만 왼쪽 풀백 사이드 채널에 위치해 있다가도 안쪽 공간으로 들어와서, 파티가 안토니오의 등 뒤에서 왼쪽에 위치해 있었다면 티어니의 경우에는 안토니오의 등 뒤 공간 중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스날은 계속해서 웨스트햄 선수로 하여금
의구심이 들게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상적으로 풀백 자리에 있었다면은 풀백 자리에서 공이 향했을 경우에 티어니를 막아야 하는 선수는 보웬이었지만 공을 한번 받고 난 이후에 공이 넘어가서 이때 만약 티어니가 안쪽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서 피보테로 움직이게 된다면 보웬은 여기서 티어니를 마크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티어니가 안쪽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보웬이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지금 발생한 공간, 사이드 채널에 발생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자카죠. 자카가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나오게 되면은 공을 받았을 때 완전히 프리로 풀리기 때문에 되려 여기서는 보웬이 끌려가지 않고 자카를 의식해서 남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서 여기서 2차적으로 다시 한번 발생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 라인, 그러니까 2선으로 점프한 파케타에 대해서 티어니와 파티가 2대1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대1이 걸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홀딩에서 파티로 공이 넘어갔을 경우 파티에서 티어니로 공이 나올 수가 있었고, 만약 라이스가 여기서 티어니 혹은 예를 들어서 파케타가 티어니를 막기 위해 전진하고 만약 라이스가 파티를 밖에 전진한다면 지금 보시게 되면 백패스가 나간 이후에 웨스트햄은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가 완전히, 그러니까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완전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스날이 활용할 수 있었던 우위가 바로 이런 식으로 라인과 라인 사이 간격이 완전히 벌어졌을 때 5대4의 수적 우위 그리고 위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은 아스날이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던 직전의 상황에서도 비교적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카, 웨데고르, 제수스, 자카 그리고 반대쪽에 마르티넬리까지 5명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백라인 4명만이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 데클랑 라이스, 수책, 그리고 파케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아스날의 후방 유닛에게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간격이 완전하게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4의 수적 우위 그리고 좌우폭, 자카와 마르티넬리,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공이 중앙에 있을 때 자카와 마르티넬리는 기본적으로 웨스트햄의 수비라인, 백라인의 시야 밖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를 계속해서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경기 초반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는 두 번째 골이 들어가기 전의 상황 혹은 두 번째 골이 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스날의 골키퍼인 램스데일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웨스트햄이 대응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일선 자체는 안토니오가 구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왼쪽 센터백인 마갈량시가 여기 위치해 있고 그리고 홀딩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아스날은 안토니오에 대해서 2대1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램스데일까지 가담해서 3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선의 경우에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한 라인, 그러니까 점프를 뛰어서 파티를 막기 위해서 한 라인 점프를 뛴 파케타에 대해서 지금 티어니와 토마스 파티가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엔의 경우에는 티어니가 왼쪽 풀백이었던 사이드 측면 채널에서 안쪽 공간으로 이동했을 때 티어니를 계속해서 자신이 마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마크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완전히 측면 공간을 비워놓고 티어니를 따라가게 된다면 보통은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책과 보엔의 등 뒤에 있는 자카가 해당 측면 공간으로 사이드 채널로 나와서 완전히 프리 상태에서 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엔은 티어니를 쫓아가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되고, 아스날은 결국 여기서부터 수적 우위를 가지고 계속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벌어졌던 상황에 이어지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완전히 웨스트햄 1선과 2선이 끌어들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왼쪽엔 벤라마, 그리고 데클란 라이스, 수책, 보엔, 파케타, 그리고 안토니오까지. 지금 경우에는 데클란 라이스가 여기서 파케타가 2대1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2대1 상황에 놓인 것을 2대2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프를 했다가, 즉 자신의 등 뒤 공간을 버리고 나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반면에 아스날은 이미 웨스트햄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공을 가지고 있던 홀딩이 웨스트햄의 1선과 2선을 관통하는 형태로, 즉 1선과 2선의 등 뒤로 공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스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골이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아스날은 5대4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골이 득점이 들어갔던 상황과 동일합니다. 웨스트햄은 백라인만이 남아있고 4명이 남아있게 되고, 웨스트햄 2선의 경우에는 지금 끌려갔다가 라이스와 수책을 제외하고는 화면에 보이지 않는 상태죠.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스날은 다시 한번 사카, 웨데고르, 제수스, 자카 그리고 반대쪽 마르티넬리까지 이 5명이 웨스트햄의 백라인 4명에 대해서 5대4 수적 우위를 가지고 공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스날은 전반 초반 그리고 전반 중반까지 실점을 하기 직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굉장히 웨스트햄을 압도하는 우위를 가지고 놓지 않는 경기를 잘 보여줬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돼서, 뭐가 문제가 돼서 경기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뭔가 흐름 자체, 전체적인 경기 운영 자체에서 아스날이 문제를 보였다기보다는 실점과 관련된 특정 장면, 그러니까 실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공했던 그 특정 상황에서, 그 디테일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부터 첫 번째 실점 장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보시게 되면 아스날이 한번 웨스트햄의 역습을 막아낸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습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센터백들 간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센터백이었던 마갈량이스가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 센터백이었던 홀딩이 이제 왼쪽 센터백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큰 차이는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부터도 약간은 차이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공을 가지고 있는 홀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보시는 자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상황에 대해서, 공을 가지고 있는 홀딩에 대해서 온전하게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선수는 사실 한 라인 위에서 등을 지고, 상대 골대를 등을 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자카입니다. 그리고 자카는 이때 손짓을 하고 있는데, 손짓을 결국에는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공을 홀딩에게 본인이 가지지 말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 있는 또 다른 선수인 골키퍼죠, 램스데일에게 공을 줘라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굳이 자카가 홀딩에게 공을 갖지 말고 램스데일에게 공을 주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적 분명한데요. 만약 여기서 공을 가지고 홀딩이 전진을 하게 된다면, 지금 홀딩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램스데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램스데일이 공을 가지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위치에 본인이 공을 가지고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죠? 한 명을 손해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램스데일이 공을 가지고 있다면은, 램스데일이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딩이 해당 위치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왼쪽 센터백 위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치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티어니가 있는 위치에 홀딩이 와야 하는 거죠. 램스데일에게 공을 주고 본인이 티어니의 위치에 오고, 그리고 티어니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티어니는 본래 풀백이 있던 자리 측면으로 더 내려와서 풀백, 사이드 채널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온전하게 11명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 득점 장면과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처럼 온전하게 11명으로 웨스트햄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여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2선과 3선에서 5대4의 수적 우위가 나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홀딩은 램스데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램스데일은 사실상 플레이에서 생략이 되어 있고, 이 순간 아스날은 그러니까 11명이 아니고 골키퍼가 생략된 10명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카는 그걸 알기 때문에 홀딩에게 골키퍼인 램스데일에게 볼을 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훨씬 더 쉽게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이었다면은 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센터 채널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골키퍼인 램스데일이 됐을 것이고, 티어니는 지금 사이드 채널에 위치해 있겠죠. 사이드 채널로 나와서 위치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홀딩이 지금 티어니가 위치해 있는 공간에 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웨스트햄의 보엔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파케타를 끌어들이고, 수책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웨스트햄의 1선과 2선을 끌어들이는데 최적화된 위치에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지금은 홀딩이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티어니가 홀딩이 있어야 할 위치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아스날은 지금 한 명을 손해본 채로 여전히 골키퍼가 지금 생략된,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골키퍼가 생략된 형태로 10명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적 우위, 지금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티어니가 사이드 공간에 있다가 보엔을 만약에 끌어들였다면은 안쪽 공간이 프리로 발생을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았다면은, 만약 보엔이 끌려가지가 않았다면 여기서 티어니가 바로 프리 상태에서 공을 받아서 1선과 2선을 넘어서서 앞으로 전진을 해서 경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반면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스날은 여기서 공이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이 다음에 공이 나갔던 상황이 이제 홀딩에서 티어니였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지금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수책이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자카를 의식해서 보엔과 함께 안쪽 공간으로 좁혀있기 때문에 자카로 나갈 수 있는 패스라인은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아스날은 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딩에서 티어니로 뒤로 갔고, 그리고 여기서 패스가 등을 지고 받는 파티에게 향했다가 이제 턴오버가 나와서 실점을 내줬거든요. 결국에는 수비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을 되찾은 이후에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잘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디테일 왼쪽 센터백과 오른쪽 센터백이 바뀌었고 공을 가진 관점에서 판단을 하는 관점에서 홀딩이 디테일이지만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전술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스날은 후방으로 밖에 공을 전개할 수 없었고 그러면서 상대에게 실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조금은 겨우 이것 때문에 경기를 이기지 못한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탑 레벨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트 레벨이고 이 엘리트 레벨에서는 이 한순간의 판단,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 패스를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패스를 행하냐 혹은 컨트롤을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으로 행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순간의 판단이거든요. 공을 내가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리고 그 공을 어디로 보낼 거냐는 판단이 바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2, 3m로 보내고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판단에서 한순간 이제 홀딩이라는 선수가 미스를 범했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스노우볼 혹은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면서 아스날은 실점을 하게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대1 상황이 된 이후에 후반전에 사카에게 페널티킥 기회가 주어지면서 3대1을 만들지 못한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근데 애초에 2대1 상황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른 판단을 해서 홀딩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서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이 들어갔던 장면처럼 온전하게 골키퍼와 함께 11대 11의 상황에서 플레이를 했다면은 되려 여기서 세 번째 골이 나왔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작은 판단에서 차이를 드러냈고 그것이 결국에는 택티컬 에러죠. 그러니까 이게 전술적으로 판단의 과정에서 에러가 되면서 웨스트햄에게 실점을 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2대2로 경기에서 비겼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